태양이 저녁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아름다운 석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이젠 하늘엔 드문드문 빛나는 별과 홀로 어둠을 지키는 달이 뜨며 밤이 찾아오죠. 이처럼 해가 진 후의 밤하늘은 깜깜하고 우리 대부분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세기 독일의 천문학자였던 하인리히 올베르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밤하늘이 어두운 게 이상하다고 여겼죠. 당시의 우주관은 우주는 무한히 넓고 무한한 별들이 우주 공간에 고르게 퍼져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올베르스는 우주 공간에 별이 무한히 많다면 가까운 곳에 별빛이 보이는 건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일지라도 그 빛들은 지구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결국 밤하늘은 한없이 밝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쓰이는 비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깊고 울창한 숲속에 들어왔다고 상상해 봅시다. 나와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무수히 많은 나무들이 서 있겠죠. 물론 바로 눈앞의 나무들은 두껍게 보일 테고 반면 먼 곳의 나무들은 가늘게 보일 겁니다. 이처럼 나무 줄기의 굵기는 거리에 따라 다르게 보이겠지만 숲속에선 360도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의 시야는 나무로 가득할 테죠. 마찬가지로 별이 멀리 떨어져 있어 빛의 세기가 줄어들지라도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별이 위치한 구의 면적도 커지기 때문에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별의 개수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즉 이와 같은 이유로 올베르스는 밤하늘은 수많은 별빛으로 가득 차야 정상이고 밤하늘이 어두운 게 오히려 역설적이라고 주장했던 거죠. 이런 현상을 가리켜 올베르스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당시 올베르스는 이런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가설을 제시하는데 바로 우주 공간의 가스와 먼지였습니다. 그는 높은 밀도로 모여있는 성간 물질들이 빛을 가리기 때문에 밤하늘이 어두운 거라고 주장했죠. 마치 암흑성운이 어둡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얼핏 생각하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 이 가설은 금세 반박당하고 말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안될과학의 크리에이터이자 천문학자인 강성주 박사에게 그 답을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올베르가 알고 있었던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우주의 관념으로 봤을 때는 우주가 충분히 오래됐잖아요. 네. 사실 성운 속에서 별이 태어나고 아니면은 그 주위의 별들로 인해서 그 성운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거든요. 영어로는 dissipate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흩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주위에 있는 별들의 에너지라든지 별빛이라든지 아니면 열이 그 성운을 계속 가열시킬 거예요. 오랫동안 충분히 가열시켰다면은 분명히 그 성운의 온도는 그 별의 온도에 가깝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뜨거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운들이 충분히 뜨거워진다고 하면은 그 성운들은 에너지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빛을 발산하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성간 물질들도 빛을 오래 받으면 별빛과 유사하게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올베르스의 가설로는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를 설명하긴 어렵다는 거죠. 그럼 올베르스 이후 과학자들은 어떤 가설들로 이 역설을 설명하려 했을까요? 19세기 중반에 존 허셜이라는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올버스의 역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냈거든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딱 소리를 내면은 저 멀리서는 잘 안 들리는 거 있잖아요. 소리가 퍼져가지고 에너지를 잃어서 우리한테 잘 들리지 않는다. 이런 거와 똑같이 빛 에너지가 우주 공간을 건너오면서 빛 에너지가 점점 흐트러지면서 없어지면서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빛 에너지가 소멸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별빛이 우리한테 오면서 갑자기 없어진다. 이런 거는 이상하고 이게 잘 맞지도 않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도 위배가 되고. 존 허셜을 비롯해 이후 켈빈경으로 알려진 윌리엄 톰스는 별의 개수가 유한하기 때문에 밤하늘이 어둡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맞는 설명이긴 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당시의 우주관은 무한한 우주와 무한한 개수의 별이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톰슨의 별의 개수가 유한하다는 가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이렇게 올베르스의 역설은 풀리지 않는 난제로 자리 잡는 듯 했는데 그러던 1927년 천문학자인 에드윈 허블이 안드로메다 은하 관측을 통해 우주가 점점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올베르스의 역설 문제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허블이 주장했던 빅뱅 우주론, 즉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돼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이 이론은 올베르스의 역설의 전제가 되는 우주는 처음부터 지금 이 상태였고 무한했다는 가정 자체를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리고 빅뱅 우주론은 밤하늘이 별빛으로 가득 차지 않은 이유도 설명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를 들면은 스프링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다가 이게 점점 늘어나면 스프링의 길이가 길어지죠. 이것도 똑같아요. 빛이 오면서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던 빛의 파장보다 점점
늘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가시광선이라는 빛의 여러 파장 중에 아주 좁은 부분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빛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적외선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예전에는 적색 편이라 불렀고, 요즘에는 적색 이동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하는데, 오래된 빛은 이렇게 적색 이동을 통해서 더 긴 파장의 영역, 우리가 볼 수 없는 파장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즉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밤하늘은 빛으로 차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것이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이나 전파 형태였던 것뿐이죠. 그리고 빅뱅 우주론이 등장하기 이전 1840년대 미국의 작가였던 에드거 앨런 포는 멀리 있는 별이 보이지 않는 건 아직 빛이 우리에게 오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는 현대 우주론의 관점에서 올베르스의 역설을 해결하는데 아주 좋은 실마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일정 정도는 맞아요. 왜냐면은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고, 우주의 시작점에 있던 별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팽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우리에게 못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어느 일정 정도 지점 넘어서는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지 못하는 빛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이유만으로 올버스의 역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합쳐져서,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우주의 나이는 유한하다. 우리 우주의 나이는 시작점이 있다. 시작점이 있다는 것은 별의 일생이 있다는 거고, 아까 윌리엄 톰슨이 말했던 별의 개수가 유한할 수밖에, 시작점이 있다는 것은 우주의 나이가 있다는 거고, 우주의 크기가 유한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별의 개수도 유한하다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멀리 있는 별이나 은하의 빛은 적색 이동이 되어서 우리가 볼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이처럼 현대 우주론은 여러 이유들로 올베르스의 역설을 해결합니다. 한 천문학자의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문제가 100년이 지나서야 풀린 셈이죠. 밤하늘은 왜 어두울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어찌 보면 우주 기원의 비밀과 얽혀있는 천문학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담긴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떠올린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오늘 보는 밤하늘은 어제와는 분명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렇듯 과학 덕분에 우리가 보는 세상은 한층 더 깊고 한 뼘 더 넓어집니다. 이번 영상은 윤호 책주의 신간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우주편을 참고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주에 대해 한 번쯤 궁금했을 법한 다양한 호기심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목차들만 보더라도 주제들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재미만을 위한 주제들이 아니라 실제로 현대 천문학의 주요 연구 주제들도 많아서 유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글밥이 많지 않아서 저처럼 천문학이나 물리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중간중간 과학적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한 컷의 그림이나 사진들로 정리돼 있어서 책 읽기가 훨씬 편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 너무나 예쁜 요즘,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하늘과 세상도 한 뼘 더 넓어지길 바랍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